네, 변호사들의 뜨거운 가상법정 변대변, 네, 황민호, 이지욱 두 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학교폭력입니다. 요새 학교폭력 중에서도 요즘 갈수록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 변호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사건 개요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렇겠습니다. 고등학생인 A양이 네. 같은 학교 학생들과 만든 단체 대화방에서 한 달간에 걸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양에 대한 욕설, 비방, 따돌림 등 이른바 사이버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해당 학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A양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또 이어졌어요? 네, 징계를 받은 A양이 처분에 승복하지 않아서 사건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것인데요. 네. A양은 비방, 욕설과 같은 학교 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과 비방은 했지만 그게 학교 폭력은 아니다. 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게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한 연예인이 말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흥미진진합니다. 이 사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학교 폭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당사자에게 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단톡방에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거의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학생들 다 받아들이는 거 봐서는 다 납득하는 분위기고 저도 그걸 납득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학교폭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 변호사께서 양측의 입장에 있어서 변론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이지욱 변호사께서는 학교 측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황민호 변호사께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A양 입장에서 변론을 해주십니다. 이게 두 분의 평소 신념 그리고 도덕심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이라고 통상하기도 하죠. 결정이 옳았느냐 하는 점인데요. 자, 이 변호사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네. 이제 뭐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이 단체 채팅방에서 말을 했던 A양의 행동은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당연히 학교폭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학교폭력 예방 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네네. A양에 대해서 봉사활동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을 징계를 했고 이건 당연히 적절했던 징계로 보여집니다. 형사법 대원칙 중에서 네.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아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의 당부를 떠나서 네. 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그런 것인데요. 과정도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모든 네. 사건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네. 어린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하고 네.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 측의 처리 과정에 다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 네. 해당 학교는 사립 자사고로 학교 특성상 폐쇄적이고 또 편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네. 그것이 결국 법정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을 학폭위원회에 선임한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됐고요. 네. 또 현행 학교폭력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데 네. 전문적,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높습니다. 결국엔 지적하신 부분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는 부분인데 네. 이것은 이제 학교 폭력이었냐 아니냐와는 좀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문제는 결국에는 가해 학생 그 A양의 행동이 네. 학교 폭력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는 학교 폭력의 정의에서 특별히 별도 조항까지 둬서 네. 사이버 따돌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결국엔 사이버로 인한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네. 정보통신 기교를 이용해서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네. 결국은 A양은 가해 학생이 맞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이 학교폭력 예방법 조항을 네. 학교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아, 예, 사이버 학교폭력은 네.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심리적 공격으로서 네.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해당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 피해를 주장하는 B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B양을 제외한 그 별도의 단체 대화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네, 말이네요.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데 네네. 쉽게 말해서 B양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뒷담화가 이루어졌던 네. 것이죠. 즉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험담이지 네.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또 A양은 애초에 B양을 공격할 의도도 없었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B양을 채팅방에 초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이다. 그죠? A양은 주장은 그죠? 예. 단순한 뒷담화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아니다는 주장. 아니다. 심리적으로 이후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학교 폭력이다라는 또 B양 측의 주장, 학교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예, 사이버 학교 폭력에 관한 법정 공방 두 번째 쟁점이 나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뒷담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한 행동 아닌데 폭력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웬만해서는 뒷담화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이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피해자가 성립이 안 되면 또 이제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폭력까지는 아니고 좋은 행위는 아니지만 이제 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실제 법정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학교 측의 결정이 뒤집혔다고 하죠. 학교 폭력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재판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양은 네. 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의에 따라 내려진 그 징계 조치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또 네. 모욕적 발언이 있었더라도 네. 처음부터 피해 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네.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대화방에 이 피해를 주장하는 B양이 없었다는 점 네. 이것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쉬운 판결로 보입니다. 네. 아무리 대화방에 피해 학생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네. 그 피해 학생에 대한 험담, 욕설, 뭐 비방 등이 오고 갔고 그게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화 내용이 유출이 되어서 네. 피해 학생인 B양이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 피해 사실을 B양이 직접 인식을 하게 돼서 많은 네네. 고통을 입었습니다. 아, 실제 그런 고통을 당하긴 했네요. 네, 그래서 네. 재판부에서 이러한 부분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재판부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왜 네. 학교 폭력이 아닌지 우리 재판부에 조금 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 학생을 겨냥해서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네. 어떤 그 의도한 가해 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사후적으로 네.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험담 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대상 학생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법이 정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A양은 다수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네. B양에 대한 험담을 비난 일삼았습니다. 차마 방송에서 표현하지 못합니다만은 뭐 네. 개로 시작되는 온갖 뭐 욕설이라든지 네. 뭐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비유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대화 내용을 들은 또 다른 채팅방의
그 당사자들도 비양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또 저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피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피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피해를 말한 것인지 네.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이 일부 표현만 좀 끊어서 볼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또 맥락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방금 언급하신 그런 뭐 인격 비하적인 표현도 네. 실제로는 이 상당 부분 A양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양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비양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 비양이 없는 상태에서 그 구성된 폐쇄적인 단체의 네.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화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 사건을 그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드는데 네. 최근 이제 학교 폭력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도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죠. 그렇죠. 네. 뭐 특정한 뭐 카톡 지옥, 뭐 네. 카톡 감금이란 말도 씁니다. 그 어떤 말인가요? 그 따돌림을 당한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 불러낸 다음에 네.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다든지 이 대화에 자기가 자꾸 출연을 하는 게 싫어서 대화방을 나가면 또 반복해서 초대를 한다든지 계속 불러들이네요. 네, 그래서 네. 반복적으로 협박 문구를 보내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버린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따돌림의 한 연장선이 아닌가, 새로운 유형의 따돌림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 네. 정보통신기기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새로운 뭐 학교 폭력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조사에 응한 학생의 63%가 네. 사이버 학교 폭력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이버 폭력 백신 어플도 개발이 되어서 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한 유튜버가 이 어플을 실제로 사용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그거 체험 어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플이 뭐냐면 학교폭력을 간접 체험하는 어플이래. 혹시라도 보기 힘드신 분들은 잠깐 방송 나갔다 와도 되니까 이번 영상은 좀 딴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싫어? 몇 명이야 얘네. 나가자. 엄마한테 와, 나가지도 못하게. 이게 현실인 거잖아. 이게 실화라고? 실화인데 이걸 연출한 거죠, 지금. 동생. 분량이 약 6분인데요. 네. 실제 어플을 체험한 사람들은 6분도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사이버 폭력, 학생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런 폭력들은 네. 시공간의 제한 없이 24시간 잠들 새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어플을 제작한 제작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들이 이제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일단 신체 폭력 같은 경우나 따돌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벗어나면 피해를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잠들기 전까지 계속 당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고 피해 사실조차 부모나 교사가 알아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측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그 심각성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대책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가상법정 변대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공방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최근에 연예인들한테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동안 트라우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의 한평생 동안 그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 때문에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린 나이에 치기 정도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이미 된 일은 평생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데 공인도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의 예외는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투, 그러니까 나도 모 연예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 이야기인데요. 10년 전 혹은 15년 전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 쟁점으로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학교 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 부분인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 공소시효 없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뭐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좌우할 만큼 강렬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자면 네. 뭐 오래전 일에서 기억에 흐릿하다라고 말했던 한 여성 연예인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공감보다는 공분을 사기에 더 충분했지 않았나라 싶고요. 네. 이러한 점에서 학교 폭력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는 여론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소시효는 네.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에 일정 기간이 도과되면 국가의 네. 소추권 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그렇겠죠. 과거에는 이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었는데 네. 몇 년 전에 폐지되기는 했죠. 그러니까 물론 학교 폭력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폭력인데 이 네. 폭력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여론몰이를 해서 일종의 인민재판 또는 사회적 판결을 유도하는 현재와 같은 식의 폭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초기에 누가 잘못했는지 제대로 학교 측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훨씬 더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어질 텐데,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예, 사실 오늘 다른 사건도 그런 경우로 갈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자가 징계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2014년 35건에서 2015년 57건, 2016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이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도 8건에나 달합니다. 네. 그 이유는 학교생활 기록부, 우리가 생기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징계 결과가 기록되고 또 그렇게 되면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폭위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황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또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39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18년도 1차 조사였습니다. 이때 응답한 학생 5만 명 중에서 5만 명은 전년도 같은 기간 조사 대비 13,000명이 그 피해를 입었다고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학교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한 학생 수가 5만 명이나 됐다 이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비교를 해보니까 35.1%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학교 폭력에 목격한 학생 10명 중 3명이 모른 척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학교 폭력이 늘고 있는데 왜 모른 척 넘어갔을까? 이런 점을 볼 때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긍정적인 관계 형성 위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사회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이들의 학교라는 아이들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거울 같은 현상이 아닌가라는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른들의 책임 물론 당연히 크겠지요. 두 분 긴 시간 변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사건, 어찌 보면 이해와 용서로 잘 해결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또 학생들도 가족들도 장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욕설과 험담까지 학교 폭력으로 규정을 한다면 이 학교 폭력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이번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한 법원의 판단,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장난이나 호기심, 실수라는 말로 다칠 대로 다쳐버린 피해자의 상처를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 같은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판단 범위가 넓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학교의 판단은 적절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변호사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은 학생들의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63%가 사이버 폭력을
해본 적이 있다, 당해본 적이 있다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학생들 개개인이 누군가에는 가해자였지만 또 누구로부터는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라는 뜻도 되겠죠.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 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